취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후에 또 계속해서 수원 삼성의 영입 행보가 뜨겁습니다. 정호연 선수 컴백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서 또 이정효 감독이 필요한 포지션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포지션들을 속속이 채우고 있어요.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현재 두 포지션은 멀티 능력이 있는 선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찾고 있는 포지션은 뭐 센터백, 그 다음에 골키퍼, 그 다음에 윙포드를 보면서 공격형 미드필드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전 이 답변 듣고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낀 게 지금 뜨는 기사들이 다 이정효 감독이 얘기했던 포지션의 선수들이잖아요. 뭘 새롭게 찾는 해설자는 없어. 이씨, 뭔 소리야? 근데 이거도 나는 그때 패너가 이정효 감독 축구 하면서 설명하면서 우리 채널에서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거든? 네네. 그때 아마 이정효 감독은 이런 포지션을 찾을 거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해. 그쵸, 뭐 이거는 어. 이정효 감독이 워낙에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예를 들면 뭐 패신, 헤이스, 요즘 나오는 김민우 다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이 선에서 뛰면서 측면과 중앙이 다 가능한 거의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이희균, 엄지성, 뭐 아산이 다 이런 스타일이죠. 광주에 있을 때. 그래서 측면과 중앙을 다 볼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 네. 요런 스타일 좋아하고 정호연, 박현빈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어쩔 때는 이제 3백의 한 자리 다 뛸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심지어 풀백에서도 센터백과 풀백 다 볼 수 있는 선수. 요런 이제 선수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를 원할 것은 매우 이제 그 유력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수원 삼성이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좋아하는 선수 이름을 막 영입해요. 망령이.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이걸 못했죠. 그렇지, 광주에서는 이제 내가 가능성 보이는 선수를 개조시키는 방식이었고 여기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보이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선수들 막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때 이정효 감독 우리 채널 나왔을 때 그때 아래 커피숍에서 영입을 할 선수 관련해서 미팅을 하고 올라왔다는 거야. 네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누군지는 알았어 그 선수가. 근데 그때는 진짜 광주에 없는 살림으로 선수를 영입하려니까 감독이 일일이 수혜 영업을 다 하고 다녔다고. 선수 한 명 붙잡아 놓고 야 돈은 없는데 넌 날 믿지 않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직접 가서? 막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득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런 자리가 필요라고 하면 선삼성 프론터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준비 탁탁탁 해서. 이게 환경과 조건이 달라졌다. 저희가 느꼈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보면 딱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 일단 왼발잡이들이 좀 많아요. 다 왼발이더라고요. 포지션들도 좀 많이 있고, 난 미드필더에서도 꼭 중미뿐만 아니라 공미, 수미까지도 왔다 갔다 다 하거든. 네. 사이드나 중앙. 그다음에 이제 이 수비 쪽 골키퍼나 이 센터백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다 그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은 빌드업에 대한 어떤 능력들. 그다음에 이정효 감독은 어쨌든 포지션 자체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 안에 질서 속에서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선수들, 뭐 정호연, 뭐 패신 이런 선수, 김민우 여러분들 그 옛날 김민우 아닙니다. 그쵸. 이 선수는 저 대전에 있다가 임대 생활하고 있던 선수예요. 그쵸, 네. 임대로 데려온다는 김포에서. 거고 박현빈도 이제 그런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좀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이 다 그렇다. 근데 하나 이제 정호연은 지금 원래 이정효 감독의 페르소나였어요. 광주 시절에. 그냥 그때 저희가 뭐 한참 해설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그냥 이정효 감독 축구의 브랜이다. 전술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성공해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 네. 그리고 국대까지도 선발됐는데 미국 간 다음에 십자인대가 날아가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도 몸이 완벽하진 않나 봐요. 근데 이제 시즌 개막 정도에 맞춰서 뛸 수 있는 상태로 몸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일단 한 1년 정도 임대를 좀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 기록인데 미네소타에선 거의 뛰지 못했고 기사를 보니까 1년 임대 영입으로 이제 수원 삼성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아까 댓글에 이제 이정효 감독님 아이 쇼핑만 하시다가 진짜 쇼핑한다고 이제 눈으로만 보다가 이 이외에도 혹시 나오고 있는 선수들 이야기가 있나요? 지금 뭐 원래 이제 박현빈 선수가 오늘 나왔잖아요. 네. 단독으로. 그거까지 이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선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다 지금 루머로 도는 선수들. 뭐 김준홍 골키퍼까지 해서. 김준홍도 예. 있구나. 근데 이제
김준홍은 아직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만 있었는데 기사 나왔는지 기사는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김준홍은. 그쵸, 얘기만 좀 많이 나왔죠. 얘기는 많이 있었죠. 음.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루머나 기사 나왔던 걸 보면은 진짜 아까 말한 선수들 포지션이 딱 맞더라고요. 맞아, 딱 맞아 진짜. 딱 맞아.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럼 루머로 나왔던 선수들 다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야. 다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회원님이 표현했던 망령인 이정효의 쇼핑 리스트에 있는 망령인. 네.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이정효 감독이 어쨌든 뭐 골키퍼, 센터백, 뭐 공미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 해요 사실 포지션이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중미도 영입했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그 수원 삼성이 분명히 2등을 했는데 K리그2 베스트 11에 없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아니 왜 없어요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놓고 보니 실제로 엄청나게 그 뭐 리그를 압도하는 선수는 없었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 포지션에 아마 다 영입이 있을 것 같다. 야, 너무 기대돼. 진짜 기대됩니다. 어. 막 댓글로도 월드컵보다 수원 삼성이 더 기대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수원 삼성 그 경기가 다 결정이 아직 안 됐지. 아직 안 나왔지. 네. 안 나왔지. 첫 경기 누구랑 하려나? 개인적인 목표가 첫 경기라고 얘기를 또 그쵸, 했었으니까. 첫 경기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목표가 따로 구체적인 목표는 뭐 얘기를 아, 안 해주세요. 아. 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목표는 첫 경기다. 개막전이다. 개막전 승리다. 뭐 그거죠. 네, 근데 막판에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좀 기자 질문이 아니었고 이제 진행자의 질문이었는데 그 실수를 해도 유소연 뭐 지금 지도자분들은 실수를 좀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많다라고 그치. 했잖아요. 그 얘기를 나오고 나서 이제 진행자분이 물어본 게 아니 실수하는 선수를 그 저기 뭐냐 오우성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조금 상충되는 거 아니냐. 두 분이 친해가지고 친하니까.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웃자고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농담만 진담만으로 근데 좀 이렇게 진지하게 답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 하나를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을 우리가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뭐 피트니스 쪽이나 아니면 의료들 아니면 뭐 전술 코치 나는 이제 전술적인 걸 더 분석과 이런 거를 진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준비했던 게 훈련 때 잘하면서 경기 때 안 나오면 내가 진짜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불같이 화가 난대요. 그러면서도 좀 과한 면은 있다. 그런 모습까지 근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는 뭐 그냥 화가 난대요. 화나지. 네. 근데 이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거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다음 시즌 수원 삼성 또 달순에도 아마 계속 팔로잉을 할 텐데. 전 개막 경기에 페노 손잡고 제가 빅보드 가겠습니다. 직관하는 걸로. 어때? 원정이 라이브 할 건데요. 무조건 원정 경기가 개막선이어야 된다. 그래야 유튜브에 수익이 돼. 그리고 이제 수원 삼성뿐만 아니라 K리그 이적 오피셜들이 속속이 뜨고 있습니다. 일단 대전에서는 엄원상과 루빅손 드디어 오피셜이 뛰었습니다. 요것도 우리 제일기획 형하고 우리랑 저기 축구 형하고 다 얘기했던 거죠. 그냥 좀 그러니까 아마 연초에 뜰 거다. 근데 그냥 뜬 거고 지금도 대전 하나가 제일 무서워요. 매번 이적 시장이 열리면 무섭지만 이번에도 무섭다. 네. 왜냐하면 이미 디오고 뛰었죠. 오피셜 공격수. 그다음 빅토르 완전 영입했죠. 그런데다가 엄원상 루빅손이면 K리그 거의 탑 레벨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와 대전은 진짜 미쳤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진짜 대전은. 대전은 계속 있을 거예요. 대전 팬들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서울도 구성윤, 후이즈 완전 영입 소식을 띄었습니다. 일단 골키퍼 하나, 그리고 또 2부에 대표하는 공격수 하나를 영입했죠, 서울은. 뭐 이거는 서울의 그 위크 포인트에 맞는 딱 핀 포인트 영입이다. 그쵸? 네네. 네, 그러니까 전방의 공격수 계속 안 좋았잖아. 뭐 스트라이커 계속 실패하고. 그러면서 사실 성남에서 뛰면서 2시즌 동안 아마 매 시즌 15골 이상씩 넣었을 거예요. 네. 일단 K리그에서 어쨌든 검증받은 선수니까 일단 후이 선수를 데려왔고 구성윤 선수도 맨날 그 수원 팬들은 야 골키퍼 어떻게 하냐 이거 누구 데려왔는데 안 되고 또 실수하고 막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제일 급한 포지션이 앞과 뒤라고 했는데 일단 그에 맞춰서 앞과 뒤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승격팀 인천과 부천도 영입을 이어갔습니다. 인천은 오우성, 여승원, 서재민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일단 오우성 선수 데려온 게 좀 클 것 같아요, 인천은. 네, 그리고 뭐 광주가 이제 아무래도 좀 유출이 계속 많으니까 그렇네. 광주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는 게 아쉽죠. 네. 그렇지. 광주는 지금 상황이 계속 좀 힘든 상황인 건가요? 그럼? 그쵸. 일단 영입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징계 받아서. 예. 일단 나가는 선수들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좀 뭐 핵심급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하나둘씩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일 텐데 어쨌든 근데 뭐 자금을 계속 좀 세이브한 다음에 여름 되면 이제 징계가 뭐 조건부로 풀리잖아요. 그때 좀 영입을 해서 반등을 좀 노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부천도 이제 2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신재현 선수와 윤빛가람 선수를 영입하면서 또 미드 진영과 수비 진영을 보강했습니다. 네, 여기는 일단 되게 좋은 활약을 했던 박현빈 선수가 지금 수원 삼성행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뭐 윤빛가람은 뭐 K리그에서는 이미 네, 모든 검증이 끝난 선수고 신재원 선수도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니까 좀 사실 부천이 이번 시즌 K리그 1으로 올라왔다는 것도 대단히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네네네. 여러 가지로 워낙 서사가 많은 팀이고 또 열정적인 어떤 이 서포터스의 열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뭐 부천이 그렇게 막 돈이 많은 팀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영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강을 할 테니 부천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이 제이객 기자님, 랑게 기자님, 빅 네임 영입이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일단 이제 해가 넘어갔고 지금 이제 전지훈련을 내일 모레부터 막 가는 팀들이 있거든요. 네. 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내일 출발할 거야 아마. 내일. 예. 근데 이제 아직은 뭐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전북에서 나오는 FA들, 자유계약 선수들, 뭐 송민규도 있고. 아 예, 그러네. 그런 좀 선수들을 좀 저기를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창훈은 어디? 권창훈도 그렇고. 아직 안 떴지 권창훈. 아직 시즌 제주 안 소리 났죠. 있던데. 예, 오피셜은 아직 안 났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음 주면은 전주련 사지에 출발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팀들이 네. 최대한 그 전에 이제 뭐 확장을 지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재밌는 흥미로운 오피셜들이 많이 뜨지 않을까. 일단 지금 오늘 또 크게 나왔던 게 오베르단 포항에 오베르단의 전북행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이뤄진다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오베르단도 K리그 1에 있어서 통틀어서 거의 탑 레벨 먹는 선수니까 그쵸. 골 워낙 잘 차는 선수여서 근데 나는 이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왜냐하면 포항이 이미 그 사간도스 일본에서 니시아 켄토라고 하는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 네. 그 임대로 데려왔는데 옵션 떴어 이 선수는. 그러니까 아마도 오베르단 나가는 걸 좀 염두하면서 데려온 게 아닌가. 대체 자원으로 미리.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 네. 어찌됐든 뭐 다음 주까지 이적 소식이 이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 다음 주 또 K설전에서 네. 저희가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